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점검할 이슈가 너무나 많아서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 주셨던 내용들을 AS도 살짝 바꾸자 오늘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승규 기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 9월 들립하자마자 그 전부터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모아가자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9월 사이에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적극 지금 매수 시점이다 이런 증권가의 의견이 나오니까 또 괜히 불안해요. 이제 나와야 되나? 잠시 빠졌다가 또 해야 되나? 그런데 또 IT 대표주자 들고 막 약간 짧은 트레이딩 하자니 자존심도 상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끌고 가요? 좀 굉장히 이제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그거에 대한 주가 흐름을 분석하기는 굉장히 좀 힘든 시점이다라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나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네. 그 부분 자체에서 더 이상 이게 올라갈 여지가 있을 거냐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큰 상태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비즈니스에 대한 측면을 보게 되면 디램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연말 늦어도 내년에는 확실하게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 낸드는 이미 턴어라운드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감안됐을 때 낸드에 대한 수요가 큰 SK 하이닉스에 대한 주가가 먼저 움직였던 거고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재용 관련돼 있는 이제 재판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오너 리스크로 인해서 따라가는 형국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본질적인 거는 비즈니스라는 거죠.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을 고려할 때 사실 그동안 억눌렸던 부분들이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아직도가 아니라 앞으로에 대한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점이다라 볼 수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체에서 이게 따라가냐 마냐의 이런 흐름이 아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내년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투자할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반도체에 대해 또한 이제 스마트폰에 대해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보유자분들의 마음을 좀 평온하게 해주시는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하루 이틀 단기 매매 문제가 아니다. 긴 시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도 모아나갈 수 있는 시기다. 답변 주셨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자, 이제 본격적인 오늘의 첫 번째 이슈 가보겠습니다. 요거 꼽았어요. 북측의 화답을 다시 피는 북미 기대. 북측에서 우리 9월 하순에 대화할까? 이랬더니 미국에서 그래 만나는 건 좋은 거야. 이렇게 또 좋은 이야기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런 그렇죠. 소식이 전달되면서 오늘 철도, 시멘트, 남북경협 이런 종목들 네.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디어봤기 때문에 단기 대응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정말 좀 나아질 거다 생각하고 장기 베팅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다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를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겠죠. 네. 예, 이미 그동안의 여러 가지 학습 효과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지켜봤었고 그에 따른 주가 흐름도 이제 봤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러한 부분들보다는 가장 중요한 게 일정이 확정되는 시점을 우리는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확정된다면 그 시점까지는 당연하게 이제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지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불확실성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가는 날의 장날이라고 오늘 또 미사일도 발사하고 서로 주도권 싸움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는 계속적으로 주가에 대한 등락폭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재 상태같이 오르게 될 경우에는 단순하게 파는 이런 단순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 일정이 확정될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일정이 이제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정 확정 시 단기 트레이딩 아니면 이벤트 드리븐 전략을 쓴다고 했을 때요. 이 경협주에서 대표적으로 좀 생각하신 종목이 있을까요? 짧게 대응할 만한 종목들? 일단은 대표적으로 이제 짐 로저스, 아란티죠. 네. 일단 북미 이제 여러 철도주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긴 하지만 저는 대ITI 이런 업체들도 있긴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아란티에 대한 주가 흐름이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항상 모든 남북 경협주에 있어서는. 네. 그래서 그 업체를 중심으로 좀 트레이딩하는 전략도 괜찮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그거는 각자 투자자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남북 경협주 안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종목들 가지고 이제 매매 패턴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승규 이사님은 내가 만약 짧게 북미 이슈에 따라 단기 트레이딩을 하게 된다면 아난티 관심을 두고 움직여보겠다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남한의 남북 경협주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한 번씩 더 점검하시면서 중장기 일정이 나오는지 여부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마치 게임주에서 신작 일정 체크하듯이 예, 그렇죠. 그런 느낌의 대응이네요. 자, 두 번째 종목 가볼까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사님께 바이오 종목군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드렸을 때마다 대장인 삼성바이오가 이 모양인데 사실 다른 종목군에 그렇게 확신 갖기가 쉽겠냐 이런 의견을 주셨었거든요. 삼성바이오가 요즘에 힘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증선위의 처분 효력, 과징금 등의 처분 효력이 정지됐다라는 정지 확단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 국내 외국계 창구에서 매수 유입, 어제장에서도 수급은 나쁘지 않았고요. 예, 그렇죠. 바이오 회복의 신호탄이 될지 궁금해요. 사실 작년에 60만 원 넘었다가 지금 24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한 28만 원 정도 와 있더라고요. 회복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복은 불가능하죠. 아, 그래요. 예, 지금 자체에서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만 보고 이제 나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 이슈 자체로 이제 증선위에 대한 부분들 항고가 대법원에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철회되면서 이런 부분들 자체에 대해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는 있지만 이건 단순하게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삼성바이오 같은 측면에서는 어쩔 수 없이 승계 작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 수사는 가파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부분입니다. 이거는 가징금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승계 작업에 대한 부분들은 또 다른 검찰 이슈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삼성바이오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끝나기 전까지는 악재로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 볼 수가 있고, 또한 이제 식약처에서도 지난 이제 코롱 티슈진에 대한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바이오 의약품, 유전자 치료제 등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심사를 강화시키겠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미 늦은 면도 있긴 하지만 전문가들을 더욱 이제 많이 확대시키면서 국내 식약처에서 파이프라인에 대한 검증도에서 세계적으로 이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는 올라가는 이런 기초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만약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인정이 되고 된다면 그때 이후부터는 이제 바이오에 대한 투자 매도는 급격하게 회복될 여지가 있겠죠. 그러나 일단은 각계 업체 위주로 볼 수밖에 없고, 그 업체들 위주로도 사실 이벤트에 대한 부분들은 크지가 않다. 오히려 이제 요즘은 바라보는 부분들이 이게 돈이 되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 머니에 대한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즉 기술 이전 이게 완료가 되는 시점 이후에 투자도 늦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판매가 이루어졌을 때 이런 것들에 기반을 해서 바이오를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냉철하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바이오에 대해서는 저희 방송 출연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단호박 의견을 주십니다. 지금으로서는 바이오주에 투자할 매력 느끼지 못한다라는 의견이신데요. 파이프라인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라는 국내 움직임, 한편으로는 소있고 외양간 고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문득 드는데 앞으로 좀 나아지길 바라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삼성 바이오의 상승에 지나친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보죠. 미국에서 유가 떨어져도 괜찮아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밤사이에 유가는 사우디 감산 소식이 2% 이상 올랐습니다만 미국의 에너지부 부장관이 원유 증산할 거야. 최대한 많은 에너지 생산할 거야. 내년 하루 평균 요 정도 공급할 거야 라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건 장기적인 흐름이 되겠죠. 미국 측에서 이러한 에너지 생산을 늘렸을 때 유가 하락이 이루어진다면 정유나 조선 등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인가 좀 큰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미국에서는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게 셰일가스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서 우리는 수출국가로 전환하겠다. 네. 과거에 이제 수출 자체를 하지 않았었죠. 근데 이제 제가 조선에 대해서는 약간 평가를 좀 제가 좀 이제 판단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늦었다라고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때 삼성중공업 자체가 수주를 했을 때 그때 시점부터 이미 이제 LNG 선에 대한 부분들이 강하게 이제 국내 조선주에 대한 이제 투자 매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었을 거로 봤어야 되는데 저는 그동안 가졌던 조선주에 대한 그 이제 분위기, 그리고 또한 조선주 자체가 나아지면 궁극적으로는 결과적으로 시향 부분이거든요. 이제 글로벌 대내외 거시경제가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과연 이제 그러한 선박에 대한 수주가 증가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불확실성을 갖고 있었는데, 그 부가가치 또한 이제 미국에서 이러한 이제 말을 하는 것처럼 원유가 증산되면 결과적으로 LNG에 대한 부분들을 옮길 수 있는 대형 선박이 필요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 자체가 이제 고부가가치 선박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국내 업체들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검증이 됐잖아요. 싼데 안 좋다. 그에 따른 이제 반사이익도 지금 국내 조선사들이 갖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선주에 대해서는 지금은 좀 시각을 좀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주에 대해서 지금 올랐다고 해서 이 자체가 이미 끝물이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
이 자체도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견주어서 조선주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정유주를 판단할 때는 과거에는 딱 하나였어요. 유가가 꺾이면 정유주를 팔았어요. 유가가 오르면 정유주를 샀습니다. 근데 여기서 봐야 될 부분, 단순하게 원유 증산을 통해서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 정유주는 안 좋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유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근데 정유주 자체에 대한 하반기의 투자 매력도가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IMF 2020이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의 정유사들이 수입하고 있는 두바이유는 WTI에 비해서 황해 함량이 높기 때문에 과거부터 고도화 설비를 가장 많이 이제 갖춘 국가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한 혜택을 이번 IMF 2020이 시행되면서 전격적으로 국내 정유사들이 혜택을 받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원유 증산을 통한 유가 하락에 대한 베팅보다는 IMF 2020에 대한 이제 실적, 갚아는 실적 개선에 좀 더 포커스를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유하고 조선, 저는 둘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정유 같은 경우는 이 포커스는 다른 개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난주 그리고 그 지지난주에 저희가 조선주나 뭐 조선 기자재에 대해서 질문 드렸을 때 이사님께서 좀 보수적인 답변 주셨었어요. 네, 그렇죠. 계속해서 예. 돌다리 두드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제가 오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선주 얘기할 때 약간 이사님한테 좀 따져보려고 했는데 미리 얘기를 해주셨네요. 나의 시각은 예. 바뀌었다. 조선주 긍정의 시각 주셨고요. 정유주도 이 이슈가 아니라 IMO 규제 이슈 속에서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관심 둬야 하는 시점이다 의견 주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은요. 이사님이 이거 관심 두실까 생각이 들어요. 드라마 보세요 좀. 제가 좋아하는 건 이제 호텔 델루나. 끝나서 예, 아쉬우시겠네요. 그것 때문에 저는 안 끝난 줄 알았거든요. 정말요? 중간중간 봤기 때문에. 아, 예, 그게 좀 아쉬웠죠. 그게 스튜디오 드래곤이었잖아요. 예, 그쵸. 그래서 델루나를 예. 비롯해서 이번에 다시 아스달이 오픈을 했는데 생각보다 호평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는 뭐 수익 나는 시점이다라는 기대감 등장했고요. 펜앤터도 요즘 잘 가요. 드라마 제작회복 기대, J-콘텐트리도 라인업 확대에 대한 기대감. 이렇게 해서 제작사들이 오늘 동반해서 올라가길래 이제 좀 살아날까. 저희가 막 한참 뉴나 스튜디오가 급등하다가 주르륵 하고 이 드라마 예, 제작사에 그쵸. 관심이 사라졌잖아요. 이제 불씨를 지핀다면 어느 쪽에 포커스를 해야 될까? 일단 텐트 폴의 의미가 이제 화제성이거든요. 네. 상업성이 될 만한 작품이 있느냐. 일단 그거는 이제 둘째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는 갈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7월 말 정도에 아마 말씀드렸을 때 그때는 이제 드라마 플랫폼보다는 영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업체 쪽에 투자를 하는 것이 낫다라는 말씀을 네. 제가 드린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여기서 드렸는지 드렸는지는 저희가 돌려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이미 아스달에 대한 우려가 2분기 실적을 통해서 불식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펜앤터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 드라마를 통해 수익성을 극대화시키는 게 내년부터 본격화됩니다. J-콘텐트리 이미 여기는 메가박스를 통해서도 수익을 얻고 있지만 JTBC 드라마 네. 라인업 자체가 확대되면서 이에 따른 부분들이 하반기부터 가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업체들에 대한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근데 하반기와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는 점, 그리고 그동안 드라마 플랫폼 제작사들에 대해서 안 좋게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스달 연대기가 기반이었거든요. 이제는 봐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쪽이요? 스튜디오 드래곤? 저는 이 자체를 같이 저는 항상 바스켓을 말씀드려요. 예, 왜 그러냐면 스튜디오 드래곤이 가장 이제 우리나라 1위 업체이기 때문에 보고 있긴 하지만 저는 이 드라마 플랫폼 제작사들은 같이 좀 싸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다. 리스크를 서로 해지해야 되기 때문에. 예. 좋습니다. 그럼 오늘 저의 여러 가지 질문 속에서 이 IT 쪽은 여전히 담아갈 수 있다. 반도체 대표 주자 이야기 주셨고요. 정유, 조선 그리고 콘텐츠 관련한 제작사 업체들 주목하면서 좀 투자 기간을 각각 조정하면서 대응해 보시는 거 필요할 것 같아요. 시각이 그래도 지난주나 지지난주보다는 확연하게 더 긍정의 시각을 주고 계시니까 저희도 힘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양증권 리서치센터 오승규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